신랑 얼굴 좀 봐. 콧물 닦을 나이에 장가를 가네. 그러게, 애 없고 시집온 꼴이지 뭐야. 눈 내리는 겨울, 8살 꼬마 신랑과 18살 신부의 기막힌 혼례에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웃던 그날 밤, 신방문이 닫히자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철부지인 줄 알았던 꼬마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건넨 목숨을 건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천석군 김대감댁 앞마당에는 화려한 혼례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이 흰 눈과 대조를 이루어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신부의 마음은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8살 신부 서희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족두리가 무거워 목덜미가 뻐근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서희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였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약값과 어린 동생들의 끼니를 위해 서희는 10살 아래 꼬마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김대감은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어 서둘러 혼처를 정했던 것입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면 어린 신랑을 잘 보필해 줄 것이라 믿었지요. 건너편에는 8살 신랑 김희경이 사모관대를 쓰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사모가 자꾸만 눈을 찌르자 이경은 짜증이 난 듯 손으로 사모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거 무거워. 꼬마 신랑이 콧물을 훌쩍이며 투덜거렸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팔자가 이런 것이로구나. 드디어 맞절을 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하시오. 혼례를 주관하는 어른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서희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는데 건너편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시야, 이 모자 무거워. 나 집에 갈래. 절하기 싫어. 으앙. 이경이 사모를 벗어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이경을 달랬지만 꼬마 신랑은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서희는 눈물이 흐를까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눈송이가 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신혼의 설렘은 없구나. 남편이 아니라 철부지 아이를 키우러 온 것이로구나. 서희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절을 마쳤습니다. 하얀 눈은 계속 내렸고 서희의 가슴 속엔 그보다 더 차가운 두려움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서희는 족두리를 벗고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경은 벌써 이불 위에서 뒹굴며 하품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유모의 손에는 작은 술병과 잔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이건 진사 어른께서 두 분의 첫날 밤을 위해 친히 보내신 귀한 합환주입니다. 유모가 서희 앞에 소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꼭 드시고 주무시라 하셨으니 한 잔씩 나눠 드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달콤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이 또한 시집살이의 시작이겠지. 서희가 체념한 듯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색시야. 나 오줌 마려워. 쌀 것 같아. 이경이 갑자기 바지를 만지작거리며 비명을 질렀지요. 그러더니 방구석에 놓인 요강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요, 서방님. 조심하십시오. 서희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경은 요강을 들고 비틀거리다가 술상 위로 쿵 부딪혔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술병이 산산조각 났지요. 붉은 술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달콤한 술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지요. 유모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진사 어른께서 얼마나 정성 들여 보내신 건데. 유모는 혀를 차며 바닥에 쏟아진 술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귀한 걸 이리 버려놓다니 내일 아침 제대로 닦아야겠군요. 마님, 도련님 좀 달래주십시오. 저는 물과 행주를 가져오겠습니다. 유모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고요함이 찾아왔지요. 서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쏟아진 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 어둠 속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움직였지요. 굶주린 쥐 한 마리가 술 냄새를 맡고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쥐는 바닥에 쏟아진 술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놀라 쥐를 쫓으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술을 먹은 쥐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쥐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을 미친 듯이 굴렀지요.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쥐는 고통스럽게 사지를 비틀더니 이내 싸늘하게 굳어버렸지요. 서희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쥐가 죽자 이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희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이 이경은 재빨리 방문과 창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덜컹 덜컹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지요. 그리고는 굽었던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훌쩍이던 콧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자 장난기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경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저 쥐 초저녁부터 방구석을 긁어대던 놈이야. 단내를 맡고 제 무덤인 줄도 모르고 달려왔군. 서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경의 목소리는 8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이경의 눈빛은 서늘하고 침착했습니다. 이경이 서희의 떨리는 손목을 꽉 잡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색시, 놀라지 마라. 서희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방금. 이경이 죽은 쥐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봤지? 저게 너와 내가 마실 술이었다. 숙부는 매일 내 밥에 독을 타. 아주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게 말이다. 서희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매일 독을요? 헌데 서방님은 어찌 무사하십니까? 이경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내가 밥상머리에서 미친 척 밥상을 엎고 반찬 투정을 했겠느냐. 안 먹으려고 그런 것이다. 이경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억지로 먹어야 할 땐 반만 먹고 남은 건 소매에 숨겨 몰래 개에게 던져줬다. 뒷마당에 개들이 왜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갔는지 아느냐? 다 내 밥을 먹어서다. 서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경이 서희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셔서 이미 눈과 귀가 막히셨어. 증거도 없이 8살짜리가 떠든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도로 잡혀와 저 쥐처럼, 저 개처럼 죽임당할 뿐이다. 이경의 목소리에 처절함이 묻어났지요. 숙부는 내가 멍청이라 믿기에 살려두는 거야. 내가 똑똑한 걸, 독인 걸 알고 있다는 걸 들키는 순간, 그날이 바로 내 제삿날이다. 이경이 서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색시, 우리가 살 길은 완벽하게 속여 넘기고 확실한 물증을 모으는 것뿐이야. 그러니 나를 도와라. 그래야 너도 산다. 색시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엔 더 이상 어리광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살기 위해 완벽한 비밀 공범이자 바보 부부가 되기로 맹세했지요. 이경이 서희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만의 암호를 정하자. 이경이 검지 끝으로 서희의 손바닥에 글씨를 꾹꾹 눌러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지럽지만 긴장감이 흘렀지요. 이경은 서희의 손바닥에 눈목 자를 그렸습니다. 낮에는 절대 눈빛을 바꾸지 마. 나를 철저히 떼쟁이 애물단지로만 대해야 해. 그리고 유모 앞에서는 더 바보처럼 굴어. 억울해도 무조건 참아. 놈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게 우리 무기야. 이경이 자기 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내가 기침을 2번 하마. 콜록, 콜록. 그건 도망치라는 신호다. 서희는 비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며 그 약속을 담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첫 닭이 울고 동이 트자 서희는 잠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집온 며느리의 하루는 이렇게 일찍 시작되는 법이지요. 서희는 조용히 신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시아버님의 약을 다리고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서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빨랫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엄동설한 우물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담그자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밀려왔지요. 참아야 한다. 이것도 시집살이다. 서희는 이를 악물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빨래를 하자 손등이 붉게 부어오르고 차가운 물에 피부가 트기 시작했지요. 서희가 언 손을 호호 불며 다시 빨래를 시작하려는데 유모가 다가왔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오늘 안으로 빨래를 다 마치라 하셨습니다. 새댁은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시며 제게 마님을 잘 살펴보라 이르셨지요. 대감마님께서 병환으로 누우신 뒤로는 안채 살림을 진사 어른이 대신 살핀다며 손에 쥐고 계십니다. 유모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서희를 훑어보았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지만 멀리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다시 얼음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색시야. 이경이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뛰어왔습니다. 심심해. 색시야, 나랑 놀자. 이경은 빨래통 주위를 뱅뱅 돌며 소리쳤습니다. 빨래 그만하고 나 업어줘. 나 지루해 죽겠어. 서희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만 마저 하고 놀아드리겠습니다. 싫어. 지금 당장. 이경이 발을 동동 구르며 때를 썼습니다. 서희가 달래는 사이 이경은 갑자기 나도 빨래할래. 팡팡 하며 빨랫감 위를 흙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서희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경은 신이 나서 계속 빨랫감을 밟았습니다. 하얗게 헹군 빨래에 흙발 자국이 찍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유모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러시면 옷을 다 버립니다. 유모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경은 더 신나게 빨래를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재밌어. 팡팡팡. 도련님, 제발 그만. 유모가 이경을 떼어내려 하자 이경이 갑자기 바지춤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안 비키면 오줌 쌀 거야. 으앙. 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구, 이를 어쩝니까? 마님 도련님 성화가 심하시니 잠시 업고 나가서 좀 달래주십시오. 유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빨래는 나중에 다시 하시면 되니 어서 도련님 모시고 가시지요. 덕분에 서희는 자연스럽게 얼음물에서 손을 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희가 이경을 업고 사람들 눈을 피해 뒤뜰 담장 아래로 갔습니다. 이경의 작은 몸이 서희 등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서방님, 이러시면 나중에 유모가 더 눈치를 줍니다. 서희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 엎인 이경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2개였지요. 이경이 따뜻한 고구마를 서희의 차가운 볼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하지. 서희가 놀라 뒤를 돌아보려 하자 이경이 서희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까 부엌 아궁이에서 몰래 꺼내왔어. 이거 먹고 손 좀 녹여. 이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일부러 밟은 거야. 그래야 색시가 그 얼음물에서 손을 빼지. 서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모 할망구 없을 때 얼른 먹어. 체하니까 꼭꼭 씹어 먹고. 이경이 고구마를 서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희는 이경의 등에서 전해오는 체온과 군고구마의 따뜻함에 울컥했습니다.
겉으로는 천방지축 꼬마지만 속은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는 낭군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서희가 고구마를 호호 불어시키자 이경이 말했습니다. 색시, 입 벌려. 서희가 입을 벌리자 이경이 고구마를 한 입 떼어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지? 서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경이 싱긋 웃었습니다. 서희도 고구마를 떼어 이경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에 호호 불어가며 고구마를 나눠 먹었지요. 따뜻한 고구마와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 아침을 녹여주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서희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이경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방님, 이 글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서희가 붓으로 한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이경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땅지. 서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천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서희가 다시 글자를 써보이며 이경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경은 붓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서희의 코에 먹물을 톡 찍었습니다. 서방님. 서희가 깜짝 놀라 코를 만졌습니다. 손에 먹물이 묻어났지요. 이경이 깔깔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색시 코에 점이 생겼네. 서희는 속상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 글을 아셔야 사십니다. 제발 진지하게. 그때 이경이 웃음을 멈추고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색시, 울지 마. 이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나 사실 천자문은 5살 때 다 뗐어. 서희가 놀라 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경이 서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똑똑한 척하면 숙부가 날 죽이잖아. 이경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희는 이경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살기 위해 배움조차 숨겨야 했던 이경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제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는 그렇게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하수인이 신방을 엿보고 있었지요. 하수인은 촛불에 비친 두 사람의 다정한 그림자를 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서재에 하수인이 들어왔습니다. 진사 어르신. 하수인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도련님과 마님이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밤마다. 예, 어르신. 저것들이 밤마다 쑥덕거리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김진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며느리부터 쳐내야겠군. 김진사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유모의 감시는 더 노골적이 되었고 사소한 일에도 서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마당에서였습니다. 유모가 세수를 시킨다며 이경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바보같이 가만히 좀 계세요. 유모가 짜증을 내며 이경의 머리를 쥐어박으려 했습니다. 옷이 다 젖잖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던 서희가 빨래통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서희가 유모의 앞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손 거두게. 서희의 목소리는 평소에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위엄이 담긴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모가 깜짝 놀라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이 집안의 도련님이자 내 지아비일세. 서희가 유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을 함부로 놀리지 말게. 유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수는 내가 시킬 테니 자네는 물러가게. 서희의 기세에 눌린 유모는 투덜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이경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서희의 떨리는 등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색시가 날 지켜주는구나. 나도 반드시 색시를 지키겠어. 하지만 유모는 이 일로 앙심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김대감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지요.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유모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김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의 병세가 깊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귀한 물건들이 밖으로 새 나갈까 염려되니 형수님의 폐물함을 내게 가져오너라. 동생인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가족애를 가장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다음 날 아침 유모가 김진사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폐물함이 들려 있었지요.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유모가 과장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구머니나 진사 어른, 폐물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폐물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요. 분명 며칠 전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 유모가 손뼉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집안 단속을 어찌한 게냐. 김진사가 일부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분명 집 안에 손벌은 나쁜 쥐새끼가 든 게다. 당장 모든 방을 뒤져라. 유모가 황급히 밖으로 나가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진사 나으리 명이시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를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희의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유모가 앞장서서 신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마님, 실례하겠습니다. 유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폐물이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하여 모든 방을 뒤지는 중입니다. 유모가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짤랑, 짤랑. 이불 밑에서 옷가락지와 비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모가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여기 있습니다. 유모가 폐물들을 주워들며 극적으로 외쳤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아기 마님, 어찌 이러셨습니까? 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서희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모는 이미 폐물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으리, 찾았습니다. 마님 방에서 찾았습니다. 김진사의 서재로 달려간 유모가 폐물들을 내밀었습니다. 김진사가 폐물들을 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가문의 법도가 엄하거늘 갓 들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유품에 손을 대. 김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것을 마당으로 끌어내 멍석마리를 하여라. 하인들이 서희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진사 어른. 서희가 울부짖었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마당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희를 위협하며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색시야. 어린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경이 방에서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안 돼, 색시. 이경은 하인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서희의 몸 위를 자신의 온몸으로 덮어 끌어안았습니다. 때리지 마. 우리 색시 때리지 마. 이경이 서희를 꼭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엿사 먹으려고 내가 훔쳤단 말이야. 하인들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비키십시오. 하인들이 이경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내가 했어. 색시는 몰라. 나 혼자 한 거야. 이경이 서희의 옷자락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색시 말고 나를 때려. 으앙. 하인들이 이경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련님, 정말 비켜주십시오. 이경은 끌려가면서도 서희를 놓지 않았습니다. 거친 흙바닥을 뒹굴며 버텼지요. 이경의 종아리와 무릎이 돌에 쓸렸습니다.
피가 배어 나오고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이경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제발.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멈칫거렸습니다. 귀한 독자가 다치고 있었으니까요. 김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카를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나마 조카를 아끼는 숙부의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독한 것들 같으니라고 김진사가 혀를 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조카 봐서 이번만 넘어가 주는 것이다. 하인들이 물러나자 서희가 이경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이경의 상처를 만졌습니다. 이경의 종아리와 무릎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작은 몸이 덜덜 떨고 있었지요. 이경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희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색시, 안 다쳤지? 그 말에 서희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선 8살 신랑. 서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서희는 이경을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경의 바지를 걷어 올렸지요. 아, 서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경의 무릎과 정강이는 온통 까져 있었습니다. 서희를 감싸고 흙바닥을 구르느라 생긴 상처였지요. 피딱지가 군데군데 앉아 있었고 시퍼런 멍도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가 약그릇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야, 따가워. 이경이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서희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서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귀한 몸이 저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멍석마리를 당하는 게 낫습니다. 이경이 서희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씩 웃었습니다. 바보야. 색시가 쫓겨나면 난 이 넓은 집에서 정말 혼자잖아. 너 없으면 나 무서워서 못 살아. 이경이 서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색시는 내가 지켜야지. 우린 부부잖아. 8살 꼬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지켜달라는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꼬마 신랑.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이경이 갑자기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참, 색시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경이 꼬깃꼬깃 접힌 종이 조각을 꺼내 서희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먹물로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뿔난 도깨비 같은 얼굴들과 알 수 없는 작대기들이었지요. 색시, 이게 뭔지 알아? 이경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크면 제일 먼저 할 일이야. 이름하여 복수장부지. 이경은 어른들이 장부를 관리하는 것을 보고 흉내낸 모양이었습니다. 이경이 그림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뿔난 도깨비가 1번 숙부, 입 튀어나온 할망구가 2번 유모야. 이경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혼구멍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어. 서희는 8살 신랑의 엉뚱하고 귀여운 발상에 눈물 맺힌 눈으로 푸아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무섭고 든든하십니다. 이놈들이 벌벌 떨겠습니다. 서희가 웃자 이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웃지 마. 이경이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진심이야. 내 사람 건드리면 다 가만 안 둬. 두고 봐. 이경의 눈빛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서희는 그 눈빛에서 훗날 자신을 지켜줄 거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폐물 도난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진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는 새로 지어 입은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서희가 빨래를 하러 우물가로 가고 있었지요.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김진사가 서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년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마가 끼었어. 김진사가 비단옷을 뽐내며 서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어딜 고개를 뻣뻣이 드느냐. 서희는 고개를 더욱 숙이고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지요. 대답이 없어 귀머거리가 됐어. 김진사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던 이경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당 한편에 새까만 흙탕물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이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이경은 김진사가 지나갈 길목을 계산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막 그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님, 비켜요. 이경이 소리쳤습니다. 나 멈출 수가 없어요. 으아. 이경은 멈추는 척하다가 김진사의 코앞에서 일부러 발을 쾅 구르며 미끄러졌습니다. 철퍼덕. 시커먼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진사의 값비싼 비단옷과 얼굴에 흙탕물이 사정없이 튀어올랐지요. 김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놈이. 김진사가 흙투성이가 된 채 씩씩대며 이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이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차, 숙부님 실수.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이경이 입으로는 헤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흙물이 묻은 얼굴 사이로 보이는 이경의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번만 더 내 색시 건드려 봐라고 말하는 듯한 맹수 같은 살기가 어린 섬뜩한 눈빛이었지요. 김진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놈 눈빛이 왜 저래? 김진사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8살 조카에게서 느껴지는,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김진사가 옷을 털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김진사가 사라지자 이경이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서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이경이 서희의 소매를 잡고 서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색시야, 봤지? 이경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장부에 적힌 1번. 오늘 반쯤 해결했어. 서희는 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 장부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은 진심이었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신랑이었습니다. 흙탕물 사건 이후 김진사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위태롭던 김대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김대감 댁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어린 이경은 상주가 되어 빈소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의 상복이 너무 컸지요. 아버지. 이경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희가 이경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상주 옆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지요. 형님께서 이리 허망하게 가시다니. 이제 이 집안에 남은 핏줄은 저와 어린 조카뿐입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잘 돌봐주셔야겠습니다. 김진사는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자 김진사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조카가 아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실성하고 말았다. 발작이 심하니 안정을 취할 때까지 별채광에 가두어라. 김진사가 명령했습니다. 삼촌인 내가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놓으시오. 우리 서방님은 멀쩡하십니다. 서희가 외쳤지만 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경과 서희는 별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광 안에 두 사람을 밀어 넣었지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쾅, 쾅, 쾅. 밖에서 대못을 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서희가 어둠 속에서 이경을 불렀습니다. 이경이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색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경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김진사는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어두운 광 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지요. 색시,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 예, 서방님. 밖에서는 김진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경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광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이경이 구석에 쌓인 악취 나는 집더미와 깨진 항아리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통하는 좁은 개구멍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서방님, 이게 대체. 서희가 놀라서 외치자 이경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내 비밀 기지야. 내가 지난 몇 달간 숟가락으로 조금씩 파서 만들었어. 서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나 숙부님이 발견하면 어쩌려고 이러셨습니까? 이경이 다시 웃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 숙부가 날 더럽다며 이 광에 가둬두는 날이 종종 있었거든. 그때마다 몰래 조금씩 정말 쥐구멍만큼씩 봤어. 숙부님은 의심이 많지만 결벽증도 심하시지. 내가 여기서 똥오줌을 싸고 진흙탕 개처럼 뒹굴며 놀았거든. 이경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숙부님이 뭘 하셨는지 알아? 꼴도 보기 싫으니 근처에도 가지 마라 하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셨어. 이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내 보물 창고가 되었지. 서희는 감탄했습니다. 8살 꼬마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니. 이경은 개구멍 옆 흙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보자기가 드러났습니다. 이경이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야. 이경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증거로 숙부님의 죄를 물을 차례다. 서희는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이경이 서희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든 건 우리를 죽이려던 흉기지만 이제부턴 우리를 살려줄 동아줄이다. 자, 같이 열자. 서희는 이경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자기가 펼치자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독초, 찌꺼기, 구겨진 밀서 몇 장, 그리고 이중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가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김진사가 집안 재산을 빼돌린 증거 밀서에는 김진사의 필체로 조카놈을 조용히 처리하라. 들키지 않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서방님, 이 증거들을 어떻게? 이경이 씩 웃었습니다. 숙부방의 곶감을 훔쳐 먹으러 들어가는 척하며 몰래 빼돌린 거야. 엿바꿔 먹는 척, 바보짓 하는 척하면서 몇 달간 하나씩 모았어. 서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나가서 숙부를 벌받게 하자. 두 사람은 보자기를 꽁꽁 싸매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경이 먼저 개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색시, 손 잡아. 밖으로 나간 이경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희도 개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의 어둠을 틈타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 서희는 이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이경이 곁에 있었습니다. 야심한 밤 서희는 이경을 업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뿌리에 발이 채였습니다. 색시야, 나 내려줘. 너 죽는다. 이경이 울먹였지만 서희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서방님을 살리기 전엔 못 죽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맨발로 거친 산길을 뛰었지요. 발바닥이 돌에 찍히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달려 날이 밝을 무렵 관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또 나리를 뵙게 해 주십시오. 서희가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구냐? 썩 꺼져라. 꼴은 왜 이 모양이야? 사또 나리를 뵙게 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와 하인들이 도착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정신 나간 조카놈이 여자를 꾀어내 달아났구나.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포박해서 집으로 끌고 가라. 하인들이 달려들자 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피투성이 발 좀 봐.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소란이 커지자 관아 안쪽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슨 소란이냐. 대문이 열리며 사또가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관아 앞이 시장통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냐. 김진사가 당황하며 말에서 내려 읍소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 조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집안 단속을 하러 왔습니다. 소란을 피워 송구합니다. 사또가 피투성이가 된 서희를 보고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진사가 점잖은 척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집안의 흉사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친 이경이 사또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훌쩍이던 콧물도 초점 없는 눈동자도 없었습니다. 이경은 서늘하고 위험 있는 눈빛으로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관아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였거늘 조카의 밥에 독을 넣어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한 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구경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했습니다. 저자는 죽은 제 아버님의 친동생이자 저희 하나뿐인 숙부입니다. 이경이 김진사를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어찌 피를 나눈 혈육이 형의 유일한 핏줄을 죽이고 재산을 탐한단 말입니까? 이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자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찌 저에게 조카의 도리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바보가 아니라 신동이었네. 숙부가 조카를 죽이려 했다고? 사또와 구경꾼들이 경악하는 사이 이경은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사또 발치에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경이 외쳤습니다. 제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저를 독살하려 한 독초와 이중장구입니다. 보자기에서 말라비틀어진 독초 찌꺼기와 김진사의 필체로 적힌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보고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대체... 사또가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놈을 포박하라.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이건 오해입니다. 김진사가 손을 내저었지만 나졸들은 이미 그를 포박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런 패류나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또가 보자기 속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날 밤에 숙부가 보낸 합환주에도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술을 먹은 쥐가 거품을 물고 죽었지요. 또한 숙부는 유모를 시켜서 폐물을 훔친 후 제 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사또가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증거가 이리 분명하니 더는 변명할 길도 없겠구나. 당장 곤장 50대를 쳐라. 탁, 탁, 탁. 곤장이 김진사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김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0대의 곤장이 끝나자 김진사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저자의 관복을 벗기고 관아 밖으로 내쫓아라. 김진사가 관아 밖으로 끌려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패류나 조카를 죽이려 한 짐승.
돌이 김진사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었지요. 유모가 서희에게 달려와 발목을 붙잡고 울며 빌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서희는 차갑게 치맛자락을 뺐습니다. 자네의 탐욕이 자네를 망친 것일세.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유배형에 처한다. 유모는 관비로 삼는다. 가문의 재산은 정당한 상속자인 김희경에게 돌아간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더니 신동이었네. 이경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희도 이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집안이 평화를 되찾자 이경은 옛 청지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청지기 어르신, 숙부께서 쫓아낸 어르신을 다시 모시고자 합니다. 백발의 청지기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일을 맡아주십시오. 몇 달이 흐르고 이경이 서희를 불렀습니다. 난 한양으로 가려 한다. 서희가 놀라 이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너무 어리다. 진짜 힘을 길러 오겠다. 이경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세상에 이름을 알릴 것이다. 그래야 너를 정말로 지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 계실 겁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마. 이경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 청지기 어르신이 도우실 것이다.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경은 작은 보따리를 메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돌아올 땐 너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경이 씩 웃었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경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집안을 잘 지키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지기를 10번 반복했지요. 18살의 앳된 새색시였던 서희는 어느덧 28살의 기품 있고 단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눈빛에는 집안을 책임지는 강단이 서려 있었지요. 낮에 서희는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서희는 몰락 직전이었던 가문을 마을 최고의 부호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곳간에서 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소장농들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희를 김대감댁을 살려낸 여장부라 칭송했지요. 늦은 밤까지 주판을 튕기고 붓을 잡느라 서희의 고운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이는 이경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서희는 이경이 보낸 서신들을 꺼내 읽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었습니다. 초반의 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색시야, 한양 밥은 맛이 없어. 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지요. 중반의 편지는 글씨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학문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곧 소과를 치를 것입니다. 변성기를 지난 소년의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후반의 편지는 힘있고 유려한 명필이었습니다. 부인, 한양의 매화가 피었습니다. 내 그리움도 만개하였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남자의 저음이 서신 속에 담겨 있었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마님, 경사 났습니다. 하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양 가신 나으리께서 소과에 급제하셨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생원이 되셨답니다. 하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서희는 감격하여 이경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매화가 지기 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서희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보일까 걱정하며 단장을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날 서희는 마당에 나와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희가 놀라 대문 쪽을 돌아보았지요. 햇살을 등진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는 훤칠한 사내였습니다. 10년 전 콧물을 흘리던 꼬마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서방님,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경이 성큼성큼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경은 더 이상 서희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희가 고개를 들어 이경을 올려다봐야 했지요. 이경이 서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희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세월의 조금은 거칠어진 서희의 손. 주판을 튕기고 붓을 잡느라 굵어진 손가락 마디, 박힌 굳은 살. 이경이 그 손을 자신의 크고 단단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이경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왔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지요. 이경이 서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제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이경이 서희를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전 서희가 이경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이경이 서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당의 매화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이 피 두 사람 위로 소복이 내렸지요. 1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경이 서희의 손을 잡고 안채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가 만발해 있었지요. 이경이 서희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10년 전 서희가 춥고 아픈 손을 호호 불 때 감싸주던 그 고사리 손. 그 손은 이제 서희의 손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 사내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10년 전 약속 기억하오?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컸으니 이제 평생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리리다. 서희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이경의 어깨에 고개를 살짝 기댔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말없이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피 흩날려 두 사람 위로 내렸지요. 이경과 서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는 10년의 세월이, 10년의 기다림이, 1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살리고자 했던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그들을 진정한 부부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은 이 봄처럼 따뜻한 날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8살 꼬마 신랑과 18살 신부. 세상은 이들을 비웃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커서 너를 지키겠다는 꼬마의 다짐.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는 신부의 다짐.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구름야담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